제가 참 열아 보세요. 무시가 이 개자식들이 뭘 떠들고 난리야. 뭘 지뿔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지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 내가 대신 열받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박사님들은 열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일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이 혁명과 모든 옳은 일을 할 때는 저항 세력은 항상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목사님.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럼요, 예수님이 저항 제일 세게 받았죠. 사도 바울이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 보려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돌로.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들은 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일마다 설교하는 요한복음 강해를 1장부터 로고스에서부터 자세히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들어주시면 입에서 나올 말이 없어. 그냥 아멘만 해야겠다. 나오게 돼 있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을 모르면요. 왜 성경이 위대한지 압니까? 지식의 구조 한번 띄워줘봐. 자, 방송실. 왜 성경이 위대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송실 지식의 구조 한번 띄워줘봐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 헛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요. 강화문 안에서도 우파라고 나와서 애국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저쪽에 말이야 20, 30명 모아놓고 스피커 걸어놓고 우리 집회를 방해놓는 네, 뭐 아니, 이동욱이라든지 네. 뭐 안희안이든지 난 이 사람들 보면요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잖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지가 왜 못 박는지를 모르고 그 짓을 하거든요. 방송실 못 찾았어요? 청교도 말씀학교 들어가서 지식의 구조 찾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헛소리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예? 왜 이 성경이 중요하냐. 먼저 내 말로만 설명하고 도표 나오면 띄워드릴 테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는 모든 지식이 종류가 같은 게 아니라고. 지식도 다 단계가 있다고요. 제일 밑바닥 지식을 뭐라 그러냐. 자연과학이라 그래. 자연과학. 자연과학은요. 옛날에는 학문에 취급도 안 됐어. 쟁이라 그래서 쟁이. 기술자.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부터 50년 전, 7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공대를 다닌다. 뭐 다닌다 그러면 그건 학문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쟁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작과 뭐 기계공학과, 선박과 이런 거는요. 학문 취급도 안 했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자연과학이 미안하지만 요즘은 위력이 있어서 돈을 제일 많이 버니까 굉장히 그게 위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학문의 차원으로 보면 그건 제일 밑바닥이에요. 1단계. 그 다음에 인문입니다. 인문이 뭡니까? 법이지. 인문의 중에 법. 그 다음에 무슨 뭐 문학. 그 다음에 사상. 무슨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다, 예? 이게 이제 인문과학입니다. 인문과학. 이충건 박사님 국제정치학. 뭐 이런 거. 이게 다 인문사회과학이죠.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 그 다음에 학문의 왕이 철학입니다. 철학의 위치가 그렇게 높아요. 근데 철학은요, 서울대 들어갈 때 학점이 제일 낮은 사람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설명하는 말 그대로, 이거 생각의 3대 통로 말고, 지식의 구조 있어. 지식의 구조를 찾으라고. 그래서, 청교도 말씀학교에 들어가야 나와. 지식의 구조. 청교도 신학 들어가야 나와요. 내가 할 때마다 말한 대로, 야, 여기 나왔어요. 이제 지식의 구조. 이거 보세요. 자, 지식의 구조입니다. 어떤 집에서 삼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 네. 예. 둘째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 네. 셋째 이놈은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게 갈 학교가 없는데, 그래도 형들이 다 서울대 들어갔으니, 브랜드라도 서울대를 들어가야겠다 해서 제일 학점 낮은 걸 따져봤더니 철학과야. 네. 어떨 때는 미달될 때도 있어. 그래가지고 곧 죽어도 이제 형제간들의 레벨을 맞추려고 서울대 철학과를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습니다. 자, 4년 공부를 했습니다.
형제간들이 모여서 어느 날 말을 하는데 부모가 보니까 꼴등으로 들어간 철학과 나온 막내한테 서울대 의대 출신 형님, 그 다음에 또 법대 출신 형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꼴찌한테, 막내한테. 왜 그러냐? 얘는 일단 말할 때 눈을 감고 말을 해. 시작을. 인생이란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이게 학문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철학 위에가 뭐냐? 신학입니다. 신학. 철학은 질문하고 신학은 대답하는 겁니다. 신학이죠. 신학 위에가 뭔지 압니까? 성경이요. 성경. 그럼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 바로 알라고 성경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치가 얼마나 세다는지, 그래서 성경은요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말해요. 일반 책이라고 말해, 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더 바이블이라죠. 더 바이블. 이충훈 박사님 옆에서 말하잖아요. 더 바이블이라고. 그래 이충훈 박사님 유학 생활할 때 또 체험한 얘기를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예? 미리 지난 겸에 한번 합시다. 예. 예. 미국에 갔더니 네네. 저 많은 책들 다 필요 없어 한번 얘기해. 우리 예, 우리 그때 출발할 때 연세대학교 책이 몇 권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되게 좋아해서 도서관을 뭐 가서 이제 살고 그랬는데 네. 연세대학교 제가 졸업할 때 30만 권짜리 30만 권.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알아줬네. 미국을 갔더니 미국 갔더니만은 이 하버드 대학은 800만 권이 있었습니다. 800만 권. 800만 권, 800만 권. 그럼 한 거의 30배 가까이 되는 것이죠. 텍사스 대학은. 텍사스 대학도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이야. 근데 그 어느 총장님 한 분이 네, 한 분이. 이 800만 권, 이 수백만 권의 책이 다 필요가 없다. 한 권이면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치워라. 한 권이면 한 좋다. 권이면 족하다 했는데 네. 그 한 권이 바로 그 더 바이블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참 그때 감동 받았습니다. 그냥 뭐 그래도 야, 저 사람은 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은 저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것이요, 그 총장님만 말한 게 아니라 이게요, 지식의 구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지식의 구조가 농축되어 있는 데가 미국의 동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버드도 있는 동네죠. 거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이비리그 쪽. 지식의 요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가말리알 문화하고 같은 건데 지식의 요람인데 세계 모든 지식이 모였는데 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는 이 모든 대학이 시작이 신학교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이걸 모르시는 분은 무식이 충만한 거예요. 하버드 이름이 뭡니까? 짠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목사님의 이름. 목사님 이름이죠. 목사님이 일생 목회하고 내 후임자를 키워야겠다, 주의 종을 키워야겠다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인데 그 후에 일반 학부가 하나하나씩 붙어가지고 세계적인 대학이 된 거예요. 예일 마찬가지야. 콜롬비아 마찬가지요. 프리턴 마찬가지요. 다 모든 것이 다 신학교로부터 출발했는데 근데 신학교는 왜 생겨요? 성경 바로 알려고 생겨요. 성경 바로 알려고. 지금 내 말에 하자가 있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당신은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식의 왕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왜 읽는다고? 예수 바로 알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댓글 헛소리 다는 사람들 있죠. 첫째, 성경 몰라서 그래요. 성경 모르고 헛소리 달고, 두 번째 뭐냐? 왜 이렇게 하냐? 예수 몰라서 그래. 예수. 예수 알면요. 예수 알면요. 이렇게 헛방 안 질러. 예수 알면요. 금방 알아들어 버려. 아, 저 말이 뭔 뜻이다. 금방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요. 공짜로 이거 여러분 가르쳐 주기도 이거 아까운 거예요. 이거 옛날에 내가 청교도 영성훈련 때 이거 내가 한 주일 가르칠 때 지식의 구조 가르칠 때요. 70만 원씩 냈어요. 70만 원씩. 회원이 70만 원. 장로님은 감사해야 돼요. 지금 늦게 온 것을. 그때는 일주일에 70만 원 내야 이 한 주일 이 강의를 듣는다고요. 왜? 이런 기초적인 구조를 몰라서는 목사님들을 가르쳐봤자 자꾸 헛소리 하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우습게 알고요. 그냥 막 신학에 매달려가지고 성경 모르는 놈이 신학 알면 뭐 하겠어요. 다 헛방이죠. 다 헛방이지. 그래서 제가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충호 박사님이 하신 말씀 말고도 네. 수도 없어요. 역사적인 과정에서 성경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뭐 미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하여 영국은 그동안에 외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까? 할 때 말로 안 하고 성경을 딱 들면서 그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성경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예는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우리가 달려갈 길이 이제 빨리 급함으로, 자 이번 오늘의 방송의 초점은 뭐냐면 자유마을 A존은 3,506개 A존은 완성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다 확인을 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B조를 17번까지 완성을 꼭 해 주셔서 다음 주일 월요일 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64개 지역은 10시까지 오시고 B조를 완성해서 오셔야 돼요. 오시고 그 다음에 전국은 1시까지 다시 한번 모여서 후반기 발대식을 B조 발대식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자유마을을 세우는 그 구조, 임원들 그걸 한번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대표입니다. 대표. 그 다음에 부대표, 그 다음에 총무, A조, B조 양쪽에 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기,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조직부장, 그 다음에 사업부장, 그 다음에 언론 대표. 이 언론 대표는 내가 앞으로 이 사이트를 다 3,506개 다 사이트를 짜줘서 이 마을별로 벼룩시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역 언론을 가르치려고. 이거요 한 달에 500만도 더 벌어요. 이 언론 대표 할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문화예술 대표, 그 다음에 행사기획 대표, 교육부장 대표, 콜센터 대표입니다. 콜센터 대표는 3,506개 동네별로 핸드폰 길거리 가면 가게 있죠. 이 가게를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3,506개의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새로 사거나 하려고 그럴 때 내킨 겸에 말씀드리면, 이야 참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일을 하셨어요. 뭐냐, 제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계실 때 내가 강연재 변호사를 시켜서 면회를 보냈습니다. 나는 면회 안 해주니까, 변호사는 해주니까. 변호사라고 면회를 해주겠습니까? 이재용이라고 하시는 세계적인 그룹, 네. 비록 깜빵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기적적으로 면회를 해줬어요. 네. 강현재가 이뻐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그 면을 해줬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정가훈 목사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회장님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법리 논쟁 때문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이 세계 제1의 기업을 만들었지만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삼성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를 안 키웠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겁니다. 법적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네, 옳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앞으로 이 삼성을 광화문이 시민단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왜 빨갱이인 박원순한테 돈을 7천억을 줬습니까? 7천억 줬거든요. 삼성이 준 게 아니지 뺏긴 거지 사실은. 자유우파 시민단체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돈도 뺏고 깜빵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이걸 지켜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뭐냐?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신형 이걸 만드는 걸 원가로 이익을 남기지 말고 1,000만 대를 원가대로 1,000만 대를 우리한테 만들어 주십시오. 왜? 이 우리 1,000만 대 이것을 동일한 핸드폰을 우리 조직 1,000만 명한테 다 우리가
한번 다 개통을 해서 이걸 우리가 단일화를 해서 이러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고의 IT 단체가 될 테니까. 그랬더니 말로는 대답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묵시적인 동.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감옥에서 나온 뒤에 너무 바빠서 내가 아직도 한 번도 못 찾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기상천외한 분이 오셨어. 누가? 삼성 스마트폰보다가 훨씬 더 전진된 스마트폰을 삼성에서 만드는 원가보다가 절반 가격에 만들어주겠다. 우와, 그래서 시제품을 나한테 한 대 놓고 갔어. 한번 사용해보래. 삼성 거보다 더 나은지 안 나은지. 이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절반에 만들어주겠다. 절반에 다 주겠다는 거야. 새로운 건 저 휴대폰 회사에? 그 새로운 후배들 회사예요. 후배 회사인데 수원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요 날고 기어요. 세계 최고의 삼성보다 능가하는 것을 젊은 애들이 만들어낸다니까. 요즘 젊은 애들 무서운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몇 대 만들어 줄 수 있냐. 한 달에 5,000대 만들어. 5,000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2,000만 대를 내가 다 놀아주냐. 2,000만 대. 그 보니까 가격이 보니까요. 사용 요금에 한 달에 3,000원씩만 더 내면요. 원가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공짜로 2천만 명한테 다 줄 수 있겠더라고. 공짜로. 박사님. 내가 공짜로 드릴 테니까. 이거 가져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번호 이동은 이미 다 돼 있고 기계까지도. 그렇죠. 기계가 그동안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게 IT가 혁명인 거야. 그래서 참 내가 감사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이게 IT 플러스 4차 산업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게 전진되는데 우리는요. 내가 이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복음운동을 할 때 물론 설교도 잘하시고 물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잘하시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세계 제1의 교회를 일으킬 때 내가 거기에 부흥회 참석 안 빠지고 다 가봤는데 문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문화를. 첫째 뭐냐. 그때 우리는 서울에 내가 69년도에 올라왔을 때 텔레비 가게 가서 텔레비를 봤거든. 집마다 텔레비가 없으니까. 맞아. 그렇죠. 텔레비를 보여주는 가게가 따로 있었어. 텔레비. 거기 가서 돈 2원 내고 텔레비 이렇게 봤단 말이야. 주로 만화방에 많았습니다. 만화방. 이도 교수님은 벌써 전과가 다 드러나 또 만화방에 또. 말을 안 할 걸. 그런데 아니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갔더니 텔레비에 목사님이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정문 앞에 모니터식으로 일본에서 사온 거야. 네. 흑백 텔레비야. 흑백 텔레비. 정기 목사님이 텔레비 속에서 나오는 거야. 저 안에서 설교하는 게. 이야, 신기한 거야.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이요. 성도들의 절반이요. 맞아.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부흥된 게요. 설교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가 1, 2년 지났더니 세상에 칼라 텔레비로 나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칼라 텔레비로 나오고 강대상에 꽃꽂이 해놓은 거 있죠. 네. 이걸 딱 비치는데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텔레비에서 칼라로 나오냐 이거야. 나는 그거 구경하러요 10번도 더 갔어. 그 칼라 텔레비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로 교회를 이전한 뒤에 요즘 모든 교회가 다 쓰는 프로젝터 있죠. 예. 강대상 앞에 프로젝터. 이걸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먼저 도입하는 거야. 양쪽에 다 프로젝트가 나오니까 이렇게 문화를 극도로 활용하는 거야. 이 조영기 목사님. 이건 무디도 그랬어요. 무디, 스포전, 토레이, 찰스 피니, 에드워드 조나단, 요한 에들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극대로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 무디가 성경학교가 막 2만 명, 3만 명이 붕대는데 그때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 오나 마나 오든지 말든지 해보는 거야. 대통령께서 이 어린 애들을 위해서 한 번만 우리 무디 성경학교에 방문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무디 성경학교가 윤석열 대통령 듣고 계십니까? 한 번만 여기 강원에 나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무디 성경학교가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 시대적인 문화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요 때가 돼서 다 해서 콜센터 3,506개 열 준비를 하십시오. 핸드폰 가게 내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 사람은 또 밥 먹고 살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해병대 대표. 해병대가 100만이에요. 100만인데 이게 자유마을로 우리가 다 지금 MOU를 해서 들어오기로 해서 해병대가 100만이니까 자기 부인을 합치면 200만이죠. 자식 하나 합치면 300만이죠. 거기다가 또 며느리 합치면 400만이죠. 사위 합치면 500만이죠. 해병대만 가지고 500만을 이런 해병대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해병대가 있는데 귀신 잡는 해병대가 있는데 북한한테 나라를 넘겨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해병대를 단일 조직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해서 우리 여기 자유마을에 다 들어오기로 다 합의를 했고 ROTC 대회도 먼저 했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또 통과 위로 다 끝이요. 그 다음에 없어. 담임 목사 끝이요. 예. 자, 이래서 이 조직을 A조는 완성을 했으니까 B조가 빨리 3,506개 자유마을 대표의 B조의 수장이 되신 분들은 빨리 이 조직을 완성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1시까지 또 수도권에는 64개 지역은 10시까지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시는데 B조 대회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뭐냐? 시간이 없어요. 이제 10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0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1차 전쟁에서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 못하면요 끝입니다. 대한민국 끝입니다. 180석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전력 보세요. 저쪽에 야당들이 숫자가 적고 여당이 숫자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네. 어떨 때는요 3분의 2가 여당이 될 때도 있었어요. 네. 거의. 최병렬 뭐 그때 할 때. 그런데도요 야당이 3분의 1인데도 못 이겨. 네. 야당을 못 소수가. 이겨요. 맞습니다. 걔들은요 목숨 걸고 막 연단을 점령하고 깜빵을 가면서도 막 하니까 못 이긴다니까 그거를. 예? 그래서 200석을 해야 만약에 떠들고 연단을 점령한 사람은 국회의원 제명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 김학성 교수님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참 이제 희망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자유말밖에 없으니까 네. 나서신 분들은 순교의 정신, 나하고 같이 어제 다 결단한 대로 순교의 정신으로 같은 우리 순교자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순교의 정신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간첩 전국의 간첩 투시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위기감을 갖느냐 하면 이거 보세요. 이동호 교수님, 예.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저게 지금 한 간첩망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창원 간첩망인데 창원 간첩망의 수괴들은 그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북한의 그러니까 문화 교류, 그러니까 그 간첩 양성 교류 기관에 포섭돼서 그동안 20여 년간 그 망을 구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주요 거점들입니다. 빨간 게 주요 거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작은 게 이제 새끼친 거, 이제 그 지역 거점들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된 게 이번에 간첩망이 창원 말고 제주 간첩망이 있었고요. 가장 큰 거는 석고노. 그러니까 그 민주노총의 침투 간첩망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럼 지금 저기에 보면은 그 창원 있고 울산 없지 않습니까? 민노총 핵심이 울산인데요. 그렇지. 그거는 지금 민노총 침투 간첩망이 거점으로 삼고 있으니까 지금 표시가 안 그래서 됩니다. 표시가 안 됐네. 예. 아니 울산이 표시가 안 됐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울산 거지. 포항요. 포항. 예. 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게 하나가 저렇다는 거고요. 세상에. 하나가 지금 한번 그림을 보면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강원도, 경상도 촘촘하고요. 경상남도, 북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북도, 제주도까지 전국이 다
그리고 접경지대까지요. 아하. 그럼 만약에 저들이 목사님 어. 지금 평상시에 저렇게 있지만 그럼 저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매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짓말로 선전하고 선동하고 조직합니다. 이건 교회에서 전도하는 건 저리 가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매일 1대1로 사람 만나고 혹은 교육한답시고 여러 명 모아놓고 왜곡된 역사관이나 그다음에 북한의 선전물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저들이 쭉 하면 그게 이제 교육 사업이 저들은 조직 사업이거든요. 아하. 그렇게 조직을 하게 되면 그게 교회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교육하고 조직합니다. 그러면 조직해놨다가 목사님 아. 저들이 시위로 동원합니다. 시위로.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계기가 벌어진다. 만약에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벌어진다. 그렇지.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교통사고지만 저들은 미선이 효순이 미국 놈이 살해했다고 이제 주장하게 나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거 말고 또 당했잖아요. 그 뭡니까 그 광우병 사태 때도 그렇지. 목사님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쭉 퍼져 있다가 이들이 이제 대중들을 선정하고 거기서 동원하면 이들이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시나리오를 했듯이 시위가 벌어지다가 혹시 우발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거나 혹은 북한이 기획한 살인 사건들이 이제 피가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면전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80년대는 광주에서 벌어졌으니까 진압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지금 저들이 지금 전국을 장악한 저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시위 벌어지고 전국적인 민중 봉기를 벌어진다면 그거는 정말 미국은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내전이기 때문에 미국은 들어올 수 없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군대도 목사님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찰은 이미 전국 동시다발 벌이면 저거 진압 못합니다. 파출소 다 틀려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파출소에 제가 보니까 지금 성동 경찰서만 3천 몇백 정이 권총하고 무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TNT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하나가 그런데 그렇지. 만약에 경찰서나 그다음에 예비군들 무기 초소를 점령한다 치면 지금 다 알거든요. 예비군들이 그걸 있으니까. 다 알지. 그러면 그걸 점령한다 치면 말 그대로 무장 봉기가 벌어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사파들 핵심들이 항상 맨 마지막 상황은 무장 봉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뭡니까 지금 그 이석기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석기가 그 북한이 지령하니까 그렇지. 북한이 이제 그 전빈 항쟁을 벌여 지령하니까 그러니까 그 혼란을 벌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료고를 습격하고 미군의 유료고를 습격해서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통신망을 붕괴시켜 통신망에 대해서 폭파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 경찰 손도 못 대보고 그 와중에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그건 그러니까 혁명이 끝난 거거든요. 자, 그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 많은 저한테 한 4, 50명이 저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떤 분들은 저 빨간 거, 큰 거, 네. 분홍색 저게 쉽게 하면 뭐 간첩들이 있는데냐. 지금 우리 이 교수가 쭉 설명하신 것만 해도 머리에 속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거를 그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거점이 할 때 이렇게 딱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새끼 친 거점이 요거 요것은 일개 조직망 수사에서 나타난 거고 이런 걸 해가지고 한 3, 4분짜리 만들면은 이것만 해도 뭡니까 자유마을 가입하는데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을 거니까. 그게 지금 어제 오늘이 아니고요, 목사님. 이와 같이 한 간첩망이 여러 개로 띄워줘봐. 이거 다시 띄워줘봐. 저 위로 띄워줘봐. 지금 영상을. 복수로 그렇지. 침투하는 건 저게 지금 창원 간첩망인데 거기에 지금 민노총 간첩망이 안 돼 있거든요. 민노총 아시다시피 목사님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공무원 15만 명이 제안했습니다. 국회에 있고요. 제가 보면 제일 강할 것 같은데 민노총. 가장 그렇지, 강합니다. 제일 강하지. 그 전국 공무원 노조가.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는 민노총 핵심입니다. 핵심이. 지금 창원 간첩망 훨씬 강력한 그 게 민노총도 빠지고 정교조도 빠진 것 중에서도 저 정도니까. 지금 저렇습니다. 이야, 딱 일개 지역, 창원 지역에서만 그렇지. 수사해가지고 밝혀진 게 저거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저 때에는 목사님 통합진보당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1심에는 인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1심에는 인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왕재산은 또 예를 들면 경기 지역 장악하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4개, 5개 간첩망이 자, 그러면 더 여러분들에게 실감 있게 내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도우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환이라고 아시죠? 예, 압니다.
김영환이라고 하신 분을 저도 한 5번 몇 번 만났는데 이 김영환이란 분이 원래 태어나기는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났어요. 예. 태어나서 이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안동에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갑니다. 법대를 들어갔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다른 뭐 용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는 선배들이 서울대 법대에 있는데 시골에서 또랑에서 용이 나서 가보니까 선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 오더니 야, 너 선배도 없이 서울대 법대 공부를 어떻게 해? 작년에 내가 교수님한테 받아 적은 거 프리노트 하는 거 이거 다 줄 테니까 언제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에? 선배가 주는 작년치 프리노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다니까. 그 어디서 만났냐? 포장마차에서 소주집에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프리노트도 주는 거와 동시에 뭐냐? 볼세베끼 혁명책을 하나 준 거야. 주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서울대 법대 왜 왔냐? 판검사 해가지고 야, 변호사에서 돈 벌어 처먹으려고 왔어? 그러려면 태교해. 나라가 지금 군사 독재가 돼가지고 나라가 이런데 너 말이야 서울대 법대까지 들어와서 이래가지고 포섭이 됐다는 거예요. 포섭이 돼서 그 선배한테 몇 번 훈련을 받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 전두환이고 이 군사 정권이고 이동호하고 똑같은 거 이제 이 새끼들을 다 죽여야 될 대상으로. 저기요. 이건 내가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운동권에 이제 들어갔는데 하루는 자 집에 있는데 집 앞에 공중전화에서 전화가 딱 왔어. 전화 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잠깐 공중전화로 나오시라고 나갔더니 대낮에 길거리에서 절을 하면서 김일성 수령님의 친서를 받으시오. 대낮에. 그래서 김영환 선생이 아니 무슨 놈의 간첩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그래서 의심해서 요 국정원 요 새끼들이 날 잡으려고 일부러 국정원 애들이 쇼를 하는가 보다 해서 나는 김일성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운동권 하는 것은 군사 독재하려고 그러는 거지 난 김일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 그랬더니 그러면 암수표 6자리 있잖아요. 이동호 교수가 저 밤마다 들은 거 있잖아요. 단파방송 3, 5, 7, 9 하는 거 있잖아요. 제 밑에 하부에서 들었고 저는 그거 들은 거를 녹취해가지고 저한테 저는 최고 상층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 밑에 조직원들이 밤마다 듣고 들어가지고 그거를 타이핑 쳐가지고 저희한테 갖고 옵니다. 그건 더 나쁜 놈이지 뭐. 그래서 암수표 번호를 주면서 오늘 새벽에 이 단파 방송을 들어보라. 그래서 혹시나 하고 들었더니 그거 3, 5, 7 하는 요것을 글자로 딱 조립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는 거야. 김일성이가 직접 김 선생, 김영환한테 김 선생 내가 직접 평양으로 초대하여 김 선생을 보고 싶소. 내일 내가 다시 사람을 보낼 테니 영접하시오. 이렇게 짧게 왔어. 그런데 그 다음날 기다렸더니 공중전화에서 또 전화가 온 거야. 어제 단파방송 들었냐? 들었다고. 다시 나오라고. 그러면서 다시 김일성 친서를 줘가지고 엎드려서 받은 거야. 이제 황홀 해서 이거 김일성이가 진짜 보냈구나. 받았는데 하루는 다시 단파방송을 듣는데 뭐라고 지령이 내려오냐. 내가 김 선생을 직접 보고 싶소. 평양으로 초대를 하고 싶소. 그러니까 강화도에 그 해변가에 무덤이 2개 있는데 중턱에 무덤 사이에 저녁 9시에 기다리면 거기에 안내원이 갈 테니 기다리고 계시오. 그래가지고 오후 5시에 강화도에 가서 저녁을 식당에서 먹고 어둠이 깔릴 때 살살 사람들을 피해서 그 무덤 사이에 2개를 갔더니 세상에 반잠수정이 샥 들어오는데 해병대가요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못 잡더라는 거야. 물 밑으로 가라앉아서 1m 밑으로 가라앉아서 싹 들어오니까 와서 가시자고.
그 따라가가지고 반잠수정을 타니까 뚜껑이 딱 덮이니까 다시 물 밑으로 1m로 가라앉아가지고 싹 가더니 이제 북방 한계선을 딱 넘으니까 뚜껑이 열려서 이제 타고 해주에 도착했더니 김일성 특별 헬기가 딱 도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헬기를 타고 주석궁으로 바로 김일성 주석궁으로 바로 이제 딱 가서 김일성과 이제 첫 번째 회담을 시작했는데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김일성이가 우리가 50년 동안 그렇게 남조선의 조직을 만들려고 돈도 투자하고 조직도 투자하고 수없는 간첩을 했는데도 김 선생 같은 조직을 못 만들었는데 어떻게 김 선생은 우리 도움도 없이 이런 조직을 만들었냐. 그래서 극렬하게 칭찬을 하는데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러면 김영환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조직의 전성기가 몇 명이야 그랬더니 자 보세요. 예수님 조직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첫째, 거의 부부처럼 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한 몸이야. 3명이야 3명. 중앙위원. 베드로 요한 야고보요. 예, 그 중앙위원이라고 그럽니다. 중앙위원. 예,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9학년 중앙위원입니다. 네. 그게. 그 다음에 70명이 있어. 70명. 자, 그 다음에 70명입니다. 70명. 70명도 매일같이 얼굴을 한 번씩 봐야 돼. 봐야 되는 조직이 70명이야. 같은 사무실에 옆에 와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70명. 그 다음에 그 70명이 또 바깥에 나가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문자 메시지 하나면 가문강령으로 뛰어나올 사람이 몇 명이냐? 3만 명. 그러니까 3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공부를 하다가도 직장에 있다가도 뭔 일 하다가도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딱 하면 바로 가문강령으로 뛰어나올 사람이 3만 명이에요. 이게 김영환의 조직이래요. 최고의 조직인데. 그 다음에 3만 명이 또 바깥에 저 동그라미 친 것처럼 지금 저기 이제 빨간 거 동그라미 친 것처럼 다시 비춰봐요. 예, 예. 그 3만 명이 다시 확대하여 또 사람을 설득해서 거점을 확보해놓은 사람이 몇 명이냐? 60만 명이에요. 그 김영환의 조직은 정상 갔을 때 60만 명입니다. 그 저거 보세요. 지금 빨간 거 저게. 그러니까 전대엽 전성기하고 어. 김영환이 이제 민족민주혁명당 할 때 네. 그 산하까지 다 치면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60만 명이죠. 그거 지금 빨간 거 그려놓은 거 저거 60만 명도 안 되잖아요. 김영환이가 그때 가지고 있던 조직이 하나만 가지고 그 한 조직만 가지고 김영환 뿐이게 해서 민족민주혁명당 하나 가지고. 그렇지. 하나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만나서 황홀하고 했는데 2차 회담이 들어가서 김일성 수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셔서 예, 남한에서 활동 잘하고 있는데 해서 주사파에 대한 이론을 더 배우려고 질문을 했다는 거야. 질문을 했더니 김일성이가 주사파를 모르더라는 거야. 주사파를 내용을 모르더라는 목사님 거야. 제가 그거는 정언할 수 있는 게 황장엽 선생은 제가 한 6년간 세미나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명색이 수령이니까 주체사상은 기초는 황장엽 씨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데올리고 한 거는 김정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이제 논문을 좀 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100페이지 정도짜리 논문을 줬는데 하여튼 매일 출퇴근해서 가방에는 들고 다닌답니다. 넣어서. 근데 못 본답니다. 그 볼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맨날 그 황장엽 선생한테 그랬답니다. 그 황 선생, 내가 이거를 계속 들고는 다니는데 잘 안 들어와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최고의 총수는요 다 이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요 그 얘기가 그렇게 또 넘어가네. 다 알 거 없고 최고의 수령은 뭐냐? 남조선을 해방시켜. 이거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다 알 거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알 거.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모르더란 거야. 그때에 김영환 선생이 회의가 딱 생기더라는 거야. 너도 모르는 것을 왜 우리한테 가르쳤어?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헬기를 타고 반잠성 타고 한국에 돌아와서 국정원을 찾아갔어. 국정원을 찾아갔는데 거기는 뒤에는 또 다른 이론도 있지만 나는 김영환 선생 말을 믿어요. 믿는데 다른 간첩이 누가 신고를 해서 어차피 잡힐 것 같으니까 국정원 가서 신고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난 그 말보다는 난 우리 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찾아가서 자수를 했어요. 나 김일성 만나고 왔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뒤집어 쳐버린 거지. 김일성을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 오늘 전향하겠다. 김일성을 만났는데 김일성이가 주체성을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하지 말고 발표하면 나 때문에 피해본 60만 명이 이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전향시켜 놓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리고 이제 돌아온 뒤에 그 다음날 모임에 가서 이제 김일성 만나고 온 건 다 안단 말이야. 핵심 멤버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70명 정도의 간부를 놓고 자, 내가 김일성 수령을 만나고 왔는데 참 대단하시더라. 정말 이제 그 막 자랑을 하다가 뭐라고 비틀었냐 하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구의 최고의 이론은 맞는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는 거 아니냐. 주체 사상보다가 더 좋은 사상을 우리가 한번 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이 말을 딱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식으로 말하면 아멘을 하는데 다 동의를 하는데 경기 동부연합 있죠. 경기 동부연합.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이석기 그 다음에 또 이정희 또 그 3인방 있잖아요. 걔들이 질문을 하기를 아니 왜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렇게 딱 반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 다른 말 했냐고. 주체 사상보다 사상은 발전하는 거니까 더 효과적인 것이 있는지 우리 연구해보자고 했는데 뭔 잘못이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이 간첩들이 그렇게 빠른 거야. 그래서 그때 떨어져 나간 사람이 몇 명이냐 했더니 불과 300명밖에 안 됐대요. 경기 동부연합이. 다시 말해서 용인학교 출신. 경기동부연합이 이제 그렇지. 그게 예. 그 정식으로는 그 민족민주혁명당의 네. 남부지역위원회입니다. 그렇지. 경기 남부위원회입니다. 거기에 핵심 요원이 네. 300명밖에 안 300명 됐는데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결국 통진당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영남위원회에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있어요? 예, 영남위원회. 아. 그건 이제 그 김영환 씨가 재판에서 안 부른 건데 아. 그 중에 이제 핵 지역위원회가 전북위원회가 있고 영남위원회가 있고 영남위원회는 그 김창기라고 나중에 국회의원 했던 왜 민노당 국회의원 했던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남부위원회 이게 이석기가 있던 이 세 가지 지역위원회 있었는데 그 김영환을 따라서 전향한 게 전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 주사파 출신 전향한 애들이 전부 다 전북 출신들이잖아요. 그 맞아. 누굽니까 우리 그 맞아. 청와대에 있던 허현준도 전북교 그게 다 김영환이 직접 장악하고 있던 전북위원회가 집단적으로 전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영환은 갔다 와서 사실상 그 민중민주혁명당은 해산선언을 했습니다. 해산선언 예, 했어. 해산선언에 맞아. 반발하고 다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다시 재건한 놈이 하용옥이라는 친구입니다. 하용옥은 다시 이제 대둔산 일어나는 그 북한의 간첩을 만든 대둔산 일어나는 별명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재건했어요. 그래서 하용옥과 이석기가 다시 재건했죠. 자,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김영환이가 자체로 조직한 이 거의 간첩 수준에 속한 조직이 그 당시에 60만 명이라면 한 개 조직이 그걸 도표로 한번 그려보세요. 저 도표 다시 위에 띄워보세요. 예? 여기다가 그때 김영환 조직을 거기다 플러스 해보세요. 전체가 다 빨간 거예요. 그냥 다 빨간. 나만이 그냥 다 새빨갛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김영환의 전향 때문에 60만 명이 전향을 한 거야. 전향을 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간 300명이 다시 재건을 하고 또 그때 김영환이가 안 부른 영남위원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런 조직들이 지금 그때 김영환 사건이 벌써 30년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목사님 그 당시에 3분의 1만 전향하고 3분의 2는 그대로 남은 겁니다. 지하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아직 그대로 잔존해 있을 상태니까 내가 그때 재밌는 얘기를 물어봤어요. 김영환 선생님 그때 북한한테 돈 얼마 받았어요? 그랬더니 단파 방송을 듣고부터는 이제는 북한 도움을 받으니까 딱 좌표가 나온대. 설악산 쓰레기통 밑에 딱 나오면 가서 파면 보통 40만 불. 예.
돈이. 이러니까 뭐 북한이 그냥 돈을 지원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김영한 선생은 전향하고 나서 분해가지고 속은 것이 분해서 지금 북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예, 있습니다. 앞장섰죠. 앞장서 있는데 이분이 내가 왜 이분을 잘 알게 됐냐면 이분이 중국에 가서 심양에 가서 잡혔었죠.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북한에 재침수시켜서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운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한테 잡혔잖아요.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체포가 됐단 말이야. 체포가 돼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했는데 그때에 김영한 구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매주일마다 한 교회가 하루씩 그 우리 교회가 수요일 담당이었어. 수요일 담당. 그다음에 세문안 교회도 그때 이수영 목사님은 우파거든요. 세문안 교회도 하루를 담당하고 해서 매일같이 중국 대사관에서 김영한 내놔라, 김영한 내놔라 이게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박선영 국회의원 그분도 21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투쟁을 하고 했는데 이래 가지고 이제 김영한을 구출해 왔습니다. 구출해 와서 감사하다고 내가 그 후에 몇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언제 김영한 선생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은 한번 모셔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죠. 예, 예. 우리 나라 TV에 와서 한번 다시 직접 강철 서신 예, 예. 바로 주인공. 주인공인데 그게 이제 또 충북지사 그분도 다른 이름이 다릅니다. 김영환이라고 충북지사는 이제 연세대 출신이고 연세대 운동권 출신이고 나이가 좀 김영환 씨보다 많아요. 거기는 7학번 정도 되죠. 누가요? 충북지사. 충북지사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환 씨는 서울 법대 출신이고 김영환이 이제 그 치과의사니까. 김영환입니다. 예, 김영환이고. 근데 이제 김영환은 그 강철 서신이 이게 뭐가 유명했냐면은 저 친구가 글재주가 좋았어요. 여기 사진 나왔네. 예. 자, 한번 띄워봐라. 여기. 그렇지.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 예. 예. 시대정신 지금이라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김영환 선생님 그 나 개인적으로 한 말을 이제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해 주냐 그랬더니 1년에 돈 1, 2억 지원해 준대. 근데 1년에 돈을 1, 2억 그게 돈입니까?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니까 미국은요. 미국의 우파 단체가요. 거의 뭐 1년에 뭐 50억 가까이를 지원해 준다 그래요. 북한 그렇죠. 민주화 방송 사업도 운동이요. 지원해주고 여러 그러니까 가지.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말이야 도대체가 말이야 국정원이 죽었어 도대체가 말이야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데 언제 김영한 선생님을 다시 모시고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때 일개 자생파 북한과 관계없이 조직된 김영한 사단만 해도 60만 명이 되었으니 그게 지금 몇 배로 늘어났겠습니까? 몇 가지 좀 더 있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더 자생파 말고요. 자생파 말고. 서울대 운동권 핵심 중에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 갈 때 서울대 운동권 핵심이었는데 그 같이 서울대 운동권에 있던 황성준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 친구는 대학 다닐 때 이미 가방에다 수백만 원씩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이거요 절대 대학생들한테 나올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돈이 아니지.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소리 소문도 없이 끊임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요직의 요직을 계속 공천할 때 그 친구가 했고요. 계속 돈 관리 조직 공천하는데 전부 그 친구 요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요. 그리고 그 운동권 마치고 그러니까 언론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소리 소문 없이 계속 그 길 갖고 있는. 저는 그게 단순히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나름대로 간첩과 공작이 있는 거고 걔들이 지금 침투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그 뭡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안보비서관 그 친구도 아니 운동권 때 한참 활동하다가 한동안 사라졌는데 갑자기 청와대 안보비서관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지하 공작이 있지 않으면 국정원의 절대 불가능- 기조실장 했잖아. 예, 그러니까요. 북한의 지하 공작이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핵심 사무총장 계속 요직만 했던 그 친구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김영환처럼 자생도 있지만
북한의 지하 공격도 끊임없이 진행돼 있어요. 근데 김영환은 글을 잘 썼어요. 강철 서신해가지고 운동권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에 예를 들면 품성론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주체 사상을 창조적으로 응용한 놈이거든요. 네. 저도 김영환 강철 서신 보고 정말 야 그게 주체 사상으로 인도하는 인도서였어요. 혹시 저 이동욱 교수는 김일성 장군한테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또 호칭받은 적 없어요? 없어요. 전 그때 억울했죠. 저도 좀 다행이네. 잘 인정받아서 북한에 간첩이 왔으면 저도 무릎 꿇고 그 수령님의 그 친서를 받을 뻔해. 친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참나 억울하겠습니다. 사상이라는 게 목사님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뭐 지금도 기회는 있어요. 아닙니다. 전 이제 이제 돌아섰는데 목사님 아니. 저 이미 그 북한에서 네. 제가 그 국회에서 80년대 학생운동 전부 공산주의 혁명운동이라니까 네. 그 다음날 북한의 그 뭡니까 우리 민족끼리에 바로 저 배신자의 웃음을 봐라 해가지고 사진까지 딱 걸려. 딱 나오지. 예. 근데 그래도 나는 이동호는 믿을 수 없고 나는 이동호 마누라 유금주만 믿어. 목사님 저를 너무 난 유금주만 믿고 자 이거는 농담인데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때가 그 정도면 지금은 뭐냐? 대한민국은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은 이 도표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이거 저 유동열 교수님한테 새로 하나 글어오라 그러겠어. 창원 간첩단 말고 몇 개 간첩단 합해진 걸. 합쳐지면 예, 합해진 걸 새로 하나 그려달라 그러겠어요. 아니, 민노총 간첩 합치면은 아예 뻘겁니다 목사님. 아예 그냥 새빨가. 왜냐면 민노총 120만이 들어가 있고 전교도 들어가 있죠. 참. 그다음에 공무원 15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언론 들어가 있죠, 목사님. 그다음에 의사들 뭐 이렇게 뭡니까 그거를- 보건의료 노조. 그거를 시각적으로 착 갖다 붙이면서 옆에 뭐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국민들 정말 많이 충격받겠네. 다빈이가 이거 저 새로 만드는데 요건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민노총 그러면 민노총 동남아 거기에 추가로 더 붙고 그다음에 또 정교조 해서 정교조 딱 붙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붙이게 더 단계적으로 붙여지는 거 영상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제가 유동열 원장한테 특별히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끝난 것이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뭐냐?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문제는 국민들이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하도 국민들은요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빨갱이 들어가지고 뭐 빨갱이가 뭐 하루 이틀 얘기냐? 국민들이 지금 무감각증에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와인버그 장관이 실화처럼요 써놨어요. 대한민국은 이것으로 망한다고. 대한민국은 이걸로 끝난다고. 자, 영상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빈이가 만든 영상 보세요. 이걸 전파를 해야 돼요. 전 국민들에게 계속 알려야 되는 겁니다. 계속.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 4.3 사건, 여수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수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가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답인 요 영상 방송실 요 영상만 따로 딱 띄어서 요것만 전달할 수 있도록 요걸 다시 한번 그 유튜브에 올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애국 헌장 그것만 따로 딱 띄어서 새로 편집할 거 없어요. 띄어서 전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한 방송 내용을 기니까 그것을 편집해서 편집 필요 없고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방송을 계속하냐 하면은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북한 애들도 이걸 본단 말이에요. 김정은이도 이걸 본단 말이에요. 아하, 저 새끼들이 대비를 다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요거에서 또 새로 발전된 또 다른 것을 또 기획하겠죠. 그럼 그것도 우리가 빨리 또 연구해서 또 대비를 해서 들어오는 적들의 통로를 딱 잘라야 되는 거야. 이래서 이거 1차 전쟁이 뭐냐? 일단 200석입니다. 200석. 200석 하면요, 북한은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이제 두 손 들어옵니다. 200석 하면. 그래서 내년 4월 10일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하겠습니까? 하기는 뭘 해요,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인들은요, 공천 줄 세우기 위해서 말이야, 돈 좀 벌어보려고 지역 지역별로 대장들이 말이야, 거기다 알랑 떨어서 공천 다시 받아가지고, 합니까? 지식인들이 합니까? 옛날 지식인들 교수들하고 달라요. 옛날에 군사 독재 투쟁할 때는 교수들이요, 목숨 걸고 나왔지만 지금은요, 교수들도요, 벌써 이 대한민국의 이 풍요함에 젖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피해 볼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 희망이 없어요. 그럼 목사들이 합니까? 하기는 뭘 해요, 목사들이.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기술만 배웠는데 뭘 합니까? 그래서 죽으나 사나 뭐냐? 먼저 눈을 뜬 우리 자유마을,
광화문 여러분과 제가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는 앞장을 서야 되니까 자 이제 시간을 또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B조를 전국의 B조 3,506개 B조를 빨리 완성해 주시고 B조의 임원들을 조직을 빨리 완성을 해 주시고 내가 내일 와서 또 확인을 할 테니까 완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급한 게 있습니다. 뭐냐? 첫째, 청년들이 하는 그 통신사 이동 이것을 한 마을당 1,000개씩 그건 쉬워요. 어제 여러분 다 손들어 봤잖아요. 요금도 더 싸다 더 싸다 그러잖아요. 먼저 해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한 마을당 1,000개씩을 이번 주 내로 완성을 해주세요. 이거는 말만 하면 다 해줘 누구든지. 왜냐면 돈이 더 싸니까 통신사 이동을 빨리 마을별로 1,000개씩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1,000개씩 하면 우리 이제 A조 B조 합치면 이제 10,000개인데 거의 10,000개인데 10,000명이 1,000개 하면 얼마예요? 10개 하면은 10만 명. 100개 하면 1,000만 명. 1,000만 명이야? 한 주일 안에 끝나버리네. 그러면 한 주일 안에 2,000원씩 나오네. 이런 좋은 혁명을 왜 못합니까? 도대체 말이야, 여러분. 응? 그래서 이걸 빨리 여러분 목숨 걸고 그럼 여러분 원하는 대로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빨리 우리는요 누구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정부가 도와줘요. 기업이 도와줘요. 우리는 돈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좌파 애들이요 얼마나 우리 방송을 보고 신고를 하고 정가운 불법으로 회사 만들었다 암만 쑤셔대는데도 그래서 감사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쪽에 안 서고 그래도 공식적으로 감사를 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하는 건 아니고 밑에 그 장관들이 하는 거지만 했지만 아무리 해봤자 털어도 우리는 먼지도 안 나요. 우리는 합격을 다 하고 있고 절대 우리는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자유마을 대표들이 책임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17명 조직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 국민의힘 정당 저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쁜 말로는 버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 탈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다 탈당. 왜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 보고 계속. 근데 요즘은 탈당기를 내고 전화를 해도 하지 말으라고 막 사정한대요. 아이고 저기 절대로 나가지 말으라고. 그럴 짓을 왜 하고 난리야. 왜? 김기현 장로님. 그럴 짓을 왜 하고 난리야. 왜 나가라고 그래. 왜? 이젠 소용없어요. 우린 나와요. 우린 100% 다 나와서 나온 뒤에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자유통일당으로 가입을 다 해주시고 자유통일의 가입도 각 마을별로 1,000개씩 빨리 책임지고 그 돈 1,000원짜리 1,000원 한 달에 1,000원을 내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한다면 사나이 한 목숨 못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혁명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오늘 저녁 방송 조나단 방송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고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내일 10시 아침에 내가 방송하러 나올 때는 시작하자마자 10만 명이 딱 시작해 실시간이 10만 명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10만 명 안 들어오면요 내가 하여튼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이제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교수님부터. 전민항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민항쟁이란 전국의 동시다발로 간첩과 주사파들과 그들의 선동된 시민들이 합세하여 무장투쟁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간첩들과 그리고 주사파들은 전국 마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위를 막습니까? 전민항쟁 막는 것은 자유마을밖에 없습니다. 자유마을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네. 며칠 전에 그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을 만나면서 식사하는 이 내용이 신문에 한번 떴어요. 거기서 그 조국이가 뭐라 했냐면
아주 멋진 말을 했죠. 나침판 없이 네. 길 없는 길을 걷겠다. 나침판 없이 길 없는 길을 걷겠다. 이게 무슨 행보죠? 그게 암호구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미 내년 그 총선에 공천 규칙을 고쳤는데요. 뭐를 뺐냐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칙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선고 받은 자도 공천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고쳤단 말이죠. 그다음에 현재 조국이는 1심만 유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심 유죄가 되면 과거의 규칙에 의한다면 그건 부적격인데 그걸 규칙을 없앴기 때문에 이 공천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조국이가 그 방배동에 살다가 그 봉천동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죠. 그걸 보면 여러 가지 이게 민주당의 공천 규칙 개정안 내용, 문재인과 만나서 길 없는 길을 걷겠다. 네. 그다음에 지금 1심 유죄가 됐기 때문에 아직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고 전 보여요.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지 옮겼어 벌써. 예, 자유마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여튼 떨어뜨릴 놈이 몇 있잖아요. 그렇지. 뭐 몇이 아니라 뭐 많지만은 눈에 확 띄는 게 조국이란 말이죠. 맞아요. 이거부터 우리가 반드시 박살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여기 댓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첫째, 국민의힘 정당에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로 전화하시면 탈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나는 그 자유통일당에 10,000원짜리 2구자 들었습니다. 야, 감사하네. 눈물이 쏙 붙들러 빠질라 그러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부담 갖지 마시고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자기의 정성껏 하면 됩니다. 국민민주당에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번호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전화하시면 각 지역의 청년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집에 가서 다 바꿔줍니다. 그것을 전국에 570명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목사님 시킨 거는 다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해. 눈물이 쏙 달려 빠지라 그래요. 우리 이 박사님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그 저희 동료 학자가 저한테 농담반 진담반으로 해준 말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가 됐다. 단지 통일이 아직 안 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한. 근데 그 후에 지금 10년 이상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훨씬 더 많이 그 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 시나리오가 참 그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인데 능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저런 것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다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 나라의 적화를 막고 그리고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선제적 조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활동에 특히 이제 자유마을이 잘 조직이 되면은 이 적화된 이 나라를 다시 이제 자유민주 국가로 만들 수도 있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전부 다 열심히 이 자유마을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장군님. 모든 역사 또 스토리, 영화, 소설에는 반드시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뜻을 쫓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연입니다. 주연.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이제 우리 성과가 저는 가시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자, 힘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제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만 따라잡으면 우리는 성공한다 해서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만 흉내내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갈 수 있다.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수준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졌어요. 삶의 수준이.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앞에 다음의 제도 내지는 다음의 삶을 제시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만큼 대한민국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마을은 뭐냐? 국내용이 아니라니까. 두고 보세요. 인류 역사 앞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보세요.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 청교도 영성훈련 목사님들 함께 하면서 한번 나한테 말해 보세요. 내가 말해서 안 된 게 있으면 한번 제안해 보세요. 정강 목사가 말할 때 제가 뻥친다. 다 날 보고 뻥친다 그랬죠. 근데 뻥친다고 했는데 현실로 안 된 거 있으면 강화문 집회까지 안 된 거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세요. 내가 자유마을 또 몇 달 전에 처음 말할 때 아이고 손가락에 장을 지닌다 그러는데 보세요. 지난 주일날 바로 딱 완성이 되잖아요. 보면 모릅니까? 내가 그동안에 말을 해서 선포해서 안 된 것에만 가져와 보라고요. 자, 미안하지만요. 나는 우리 교회 여전사들 집 다 사줬어요. 여전사들 집 다 사줬다고. 지구촌에요. 부교육자들요. 여전사들 집 다 사준 교회에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랬어요.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자유마을을 띄고 있는 자유마을 대표들 여러분들요. 제가 집 사준다는 말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내가 그 이상을 보상을 할 것입니다. 두고 보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이고 장강 목사는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 별 유혹을 다 한다. 두고 보라니까요. 내가 하는 거 안 하는 거. 혁명 안 되니까 혁명. 이미 현실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강조한 청년들 번호 이동 그거 한 동네에 1000개씩만 해주면 바로 한 달에 2천억입니다. 뒤집어 써버려요. 새로운 이 질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유통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국민혁명당에 한 달에 1,000원짜리 가입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도 지금 이제 방송 마치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지금 짜장면 준비해 놨습니다. 좋은 거 안 먹어. 우리 짜장면 먹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후에 투쟁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이제 짜장면 한 그릇 드시고 오후 투쟁에 들어가서서 길거리 꼭 안 다녀도 전화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감동할 만큼 내 딸아 정말로 내가 너를 보면 내가 감동이 된다 할 만큼 오후에 투쟁에 승리하시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없이 평화없다. 한미동맹 대기하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주사파를 때려잡고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